안녕하세요. 삼장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투자의 이유이기도 한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 무상증자, 감자 등의 이해의 근간이 되는 기업의 자본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의 요소인 자본을 잘 이해하게 되면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손익계산서에서 어떻게 재무상태표로 이동하고 각 재무제표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움직이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들은 자본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 식은 가장 간단하지만 회계의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대차 평균의 원리를 나타낸 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왼쪽을 자산, 오른쪽을 부채와 자본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는 재무상태표의 왼쪽, 즉 차변의 합과 오른쪽, 대변의 합이 동일해야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만약 자산이 200이고 부채가 150이라면 자본은 5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부채 더하기 자본이 자산이 되는 대차평균의 원리를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자본을 부채가 제거된 순수한 자산이라고 해서 순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기억해 두셔야 할 중요한 점은 자본은 따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과 부채가 결정되면 자본의 금액은 저절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의 변동을 알고 싶을 때에는 자본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와 자산의 변동을 살펴보면 자연히 자본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문단을 살펴보아도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자본의 금액은 자산과 부채 금액의 측정에 따라 결정된다. 바로 자본은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부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명문화해 놓은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이후에 회계를 이해하시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여러 가지로 회계 이해의 폭을 넓히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자금이 자본에 쌓이는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형태로 축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와 연말에 재무상태표를 비교해 보면 1년간 기업의 이윤활동으로 얼마나 돈을 벌어들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사이클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왼쪽에 보시는 연초 재무상태표에는 자본에 지금까지 회사가 경영을 통해 벌어들인 돈 50만 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손익계산서를 통해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해서 1년간 20만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기업은 연중에 발생한 20만 원의 금액이 최초의 자본에 기록된 50만 원과 합쳐져서 연말에 자본이 70만 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연중에 발생하는 수많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모두 자본에 직접 나타내 버리게 되면 재무상태표 작성에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중에 발생한 손익은 일단 손익계산서에 별도로 집계하고 이를 연말에 결산해서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자본으로 대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나타난 연말 재무상태표는 다음 해가 되면 다시 연초 재무상태표가 되는데 이 재무상태표에 자본에 나타나 있는 70만 원을 보면 누구라도 이 기업은 지금까지 7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0만 원의 돈으로 회사는 배당이나 다른 목적에 적립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본만 따로 떼어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을 하나의 금고라고 가정하면 그 금고는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차곡차곡
여러 개의 서랍으로 나누어서 돈을 보관한다고 생각하시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편하십니다. 앞의 예에서는 자본의 금액을 하나로 나타냈지만 현실에서 자본은 여러 개의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회계 기준을 선택하고 있는데 국제회계 기준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 자본을 일반적인 관행대로 분류하고 있어서 기업마다 자본을 표시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의 지난해 분기 보고서에 있는 재무상태표 자본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의 자본은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LG전자는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기타 자본 구성 요소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살펴보시면 조금 다른 구성으로 자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조금씩 다르게 표시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업마다 국제회계 기준은 이것을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삼성전자의 자본 항목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자본이 이 4개의 서랍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부터 기타 자본 항목, 이익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금. 기타 자본 항목은 특수한 경우에 미실현 손익을 보관하는 서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초적인 자본을 이해하시는 데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타 자본 항목을 제외한 이익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금을 기억하셔야 하는데 각각을 자본이라는 금고의 서랍이라고 가정하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갈수록 금고의 서랍을 열기 매우 까다롭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받는 배당도 이렇게 자본에 있는 서랍을 열어서 돈을 꺼내 주주에게 나눠주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배당이나 결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함부로 서랍에 있는 돈을 꺼내서 쓰면 기업에 심각한 부실이 초래되기 때문에 회계 기준이 아닌 상법으로 그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금 서랍을 열어서 손을 대는 것은 기업에 아주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 승인, 채권자 보호 절차 등으로 엄격하게 규정해서 특수한 예외의 경우에만 자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자본금 증가의 앞글자를 따서 증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본의 서랍 속에 가장 위에 위치한 자본금은 직접적으로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의 액면가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본금은 주주들의 주식 수 현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금 액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주주의 주식 수도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자본금의 액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주주의 주식 수도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자본금이 100일 때 어떤 주주가 5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회사가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200으로 만들면 곧바로 이 주주의 주식수는 5주에서 10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본금이 늘어나고 주식수가 증가하는 것을 증자라고 부르는데 증자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각 방법마다 부르는 이름을 다르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만약 자본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을 때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자본금을 증가시키려면 크게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조달받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는 다른 서랍에 있는 금액을 빼내서 가장 위에 있는 자본금 서랍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주에게 직접 돈을 조달받는 방법을 우리는 유상증자라고 부르고 주식 발행 초과금 서랍을 열어서
자본금으로 옮기는 행위를 무상증자, 그리고 이익잉여금 서랍을 열어서 자본금으로 옮기는 것을 주식 배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각 방법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씩 다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각 방법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어떤 식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